여기서는 여러분들과 같이 지금 미래의 직업 변화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그 미래의 직업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대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미래에 우리 삶에 있어서 컴퓨터가 실질적으로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점점 세상은 복잡해지고 있고요. 이미 우리는 컴퓨터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맨 처음에 뭘 하시나요? 스마트폰을 보고 오늘의 일정도 살펴보고 오늘의 날씨도 살펴보고 합니다. 그리고 여행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일정에 대한 것들도 조정하고 예약도 사실은 컴퓨터를 사용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사실은 스마트폰도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 기계와 즉 다시 말해서 인간이 컴퓨터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뭔가 방법을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면서 공존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원래 이제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초기에는 특정한 전문가, 컴퓨터 과학자들의 전유물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컴퓨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인간이 우리가 분석한 문제를 분석한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든지 컴퓨터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들을 찾아서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것처럼 컴퓨팅 사고에 대한 것을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컴퓨터와 문제를 같이 해결하면서 공존한 방법들을 찾아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실제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그 자신의 그 업무에서 인간이 잘할 수 있는 간단히 얘기하면 어떤 것들을 우리 여러분들이 좀 더 전문화하고 역량을 키워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설문을 한번 해봤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거에서 한번 그 의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컴퓨터와 공존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조금 더 역량들을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고요. 먼저 그 학생들에게 창의적인 작업은 인간만이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례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영화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거, 이건 인간이 잘하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전공 분야에서 어떤 것들이 그 창의적인 업무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자기 업무에서 창의적인 것들을 한번 찾아보고 이런 것을 자동화한다라고 하면 이런 것을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자동화할 수 있을 거이고요. 자, 먼저 상담 업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인공지능으로 대체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고요.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담 업무 역시 많은 부분들 어때요? 컴퓨터로 대체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챗봇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그 상담 업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상담 업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제 뭐 AS 한다든가 하면은 대부분들 상담원이 전화를 받는데요. 그 상담원이 사실은 그 상담하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일정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사실은 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제 생각에는 대체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상담에 필요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잘 정리해서 이걸 컴퓨터로 상담할 수 있도록 대체하는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만들어주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아마도 우리가 컴퓨터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복지 얘기했습니다. 복지 같은 경우를 잠깐 살펴보면요. 그 사회복지사 분들이 사실은 독거노인 찾아가가지고 사실은 그 형편 살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움을 주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떨까요? 요즘에 보면 그 로봇이 요즘에 이런 업무를 대체하는 것들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로봇들이 대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봄이죠. 돌봄을 하는 로봇들도 대체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에 맞는 어떤 코칭 이런 부분들. 근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러한 자료를 획득해 가지고 잘 정리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제 생각에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행 상품 기획 이런 부분들을 요즘에 보면 컴퓨터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 획기적인 상품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컴퓨터는 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되어졌던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런 여행 상품들 같은 걸 잘 기획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잘 운영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주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관광 상품을 만드는 것들에 대한 의견들도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그 불편함이나 통증을 실질적으로 조절해 주는 거 이런 것들 같은 것들 이제 사람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대체하기 어렵다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도 많은 부분들 컴퓨터가 대체할 수 있을 거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와 달리 많은 업무들이 실제적으로 그 컴퓨터를 통해서 대체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우리 분야에서 자기 전공 분야에서 정말 창의적인 것들이 무엇인가, 즉 다시 말해서 컴퓨터로 대체되기 어려운 일들이 뭔가를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컴퓨터를 통해서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건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컴퓨팅 사고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문제, 인간의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서 컴퓨터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을 수립하는 게 필요한데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컴퓨팅 사고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인간과 컴퓨터가 서로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대응 방법으로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컴퓨팅 사고라고 합니다. 또 다른 용어로는 이제 컴퓨팅 사고라고도 하고요. 여기 나와 있죠. 계산 사고라고 하는 용어로도 사용됩니다. 계산 사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사고다라고도 씁니다. 계산 사고, 소프트웨어 사고, 컴퓨팅 사고 다 같은 용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팅 사고는 인간이 문제를 분석하고 컴퓨터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만드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수립하고 해결책을 찾습니다. 누가 찾아요? 인간이 찾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해결 방안들을 실제적으로 만드는 거죠. 요 과정입니다. 이 만들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단계와 절차, 방법들을 만드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하게 되는데, 이 과정들을 이제 사실은 컴퓨팅 사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과정입니다. 뭐 좀 더 그 과정을 좀 정리해 보면 일단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다든가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료를 수집했으니까 자료
데이터를 분석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작업들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어떤 거냐. 이 문제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작은 문제로 쪼갭니다. 문제를 쪼개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 안에 어떤 중요한 공통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공통점들을 찾습니다. 그걸 이제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패턴을 찾고요. 그리고 이 패턴들을 조금 더 일반화 시킵니다. 추상화시키고, 이 추상화된 다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단계, 문제 해결 절차를 만드는 과정을 필요하게 됩니다. 절차를 만들게 되는데 그걸 이제 보통 알고리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이해를 쉽게 하자면 사실은 컴퓨팅 사고는요. 여기 있는 것처럼 문제를 분해하는 과정에서부터 알고리즘 설계하는 과정,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과정까지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한편 구글에서는요. 이런 컴퓨팅 사고의 단계를요. 절차를 여기 있는 것처럼 문제를 이제 작은 단위로 아까 분해한다고 그랬죠? 분해하는 과정, 디컴포지션. 그 다음에 패턴들을 찾아내는 과정, 패턴 인식이라고 합니다. 패턴 인식 과정. 그 다음에 추상화 과정. 그 다음에 알고리즘 설계 과정. 알고리즘 설계 과정.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작성된 알고리즘이 잘 동작되는지에 대한 것을 뭐예요? 검사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디버깅이라고 합니다. 이런 디버깅 과정 이렇게 5단계로 나누는데요. 이 두 개의 어떤 사실은 컴퓨팅 사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의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요. 그 중에서 공통적인 게 뭐죠? 여기 있는 것처럼 분해, 패턴 찾기, 패턴 인식, 그 다음에 추상화, 그 다음에 알고리즘 개발, 알고리즘 설계.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은 이제 사실은 컴퓨팅 사고에서 필요한 4가지에 대한 단계, 이 4가지 분해부터 알고리즘 설계까지는 여러분들이 꼭 실제적으로 이해를 하고 실제적으로 이해하고 실제 이해된 내용들을 한번 적용해 보는 것들이 꼭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컴퓨팅 사고는 다양한 형태로 정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형태의 정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좀 보면요. 이런 형태로 정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주어진 문제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단계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해결 단계하고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한 각 단계별로 필요한 자원을 결합해서 해결책을 찾고 해결책을 식별하고요. 그다음에 분석하고 설계하는 과정으로도 정의를 합니다. 앞서 나왔던 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이죠. 그렇죠? 여기 있는 것처럼 해결책을 설계하는 것까지입니다. 그렇죠? 해결책을 설계하는 것, 즉 다시 말해서 문제를 찾고 그 다음에 분석하고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요. 특정한 문제의 해결 과정을 찾아서 그것을 일반화하는 과정을 컴퓨팅 사고로 정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정의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러나 공통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해, 패턴 인식, 그 다음에 추상화, 알고리즘과 같은 4가지의 단계는 꼭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익혀야 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컴퓨팅 사고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의가 있었으니까 그러면 컴퓨팅 사고가 아닌 건 뭔가 한번 찾아볼게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아래 한글 사용 방법을 익힌다든가 또는 파워포인트 작성 방법을 익힌다든가 그렇죠? 자, 또는 뭐죠? 엑셀을 사용하는 것을 익힌다든가 그렇죠? 사실 이와 같이
단순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 이거는 컴퓨팅 사고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기능이잖아요. 기능을 익히는 것. 이거는 컴퓨팅 사고가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고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거잖아요. 생각하는 방법이지. 생각하는 방법이지 여기 있는 것처럼 단순하게 기능을 익히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컴퓨터처럼 생각하는 태도를 갖자. 이거 맞을까요? 이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원래 컴퓨터는요,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생각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뭐 컴퓨터를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프로그램 같은 거 배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뭐 파이썬 프로그램들 많이 배우던데 C 프로그램도 배우는 것 같아. 기타 등등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 뭐 보니까 게임을 만들 때는 스크래치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 같기도 한데, 자, 이렇게 단순하게 프로그램 자체를 배우는 것은 사실은 컴퓨팅 사고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를 식별한 다음에, 문제를 인식한 다음에 이것을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프로그래머화 시키는 거.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요. 이걸 하는 것은 사실은 올바른 컴퓨팅 사고의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문제 인식도 없고, 그렇죠? 문제 인식도 없고, 문제를 분석하지도 않고, 그렇죠? 그 다음에 문제를 작은 문제로 쪼개거나 패턴을 찾거나 추상화하거나 이런 과정, 알고리즘을 만드는 설계하는 과정 없이 그냥 프로그램만 배운다? 이거 컴퓨팅 사고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팅 사고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명확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인식한 다음에 문제를 분해하고 어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직접적으로 해결책을 설계하는 과정인 알고리즘을 작성하는 과정까지다라고 이해를 하신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컴퓨팅 사고를 할 때는요, 사실은 컴퓨터가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걸 뭐라고 하냐면 unplugged라고 합니다. 그래서 unplugged 활동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팅 사고하려면 컴퓨터가 꼭 필수적이야? 라고 하면 그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컴퓨팅 사고, 즉 다시 말해서 소프트웨어 사고는 프로그래밍 방법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리하자면 컴퓨팅 사고라고 하는 것은, 컴퓨팅 사고는 자기 분야에서 컴퓨터를 사용해서 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한 좋은 방법론, 기법으로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 컴퓨팅 사고는 전체적으로 보면 문제를 작은 단위로 쪼개는 분해 과정, 그다음 패턴을 찾아보는 패턴 인식 과정, 그리고 추상화 과정,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알고리즘 설계 과정, 이 네 개의 과정이 실제적으로 중요한 컴퓨팅 사고를 익히는 데 필요한 절차,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그러면 컴퓨팅 사고에 대한 내용들을 익히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익히게 될까요?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잠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사고 기법 또는 계산 사고 또는 컴퓨팅 사고는요, 실질적으로 모든 여기 분야에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전공 모든 분야에서 소프트웨어가 어떤 혁신적인 해결책으로서 제공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할 때 단순하게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법들을 찾아보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좀 더 창의적이고 체계적인 사고 방법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컴퓨터는 아주 단순하고 빠른 작업들을 반복적으로 매우 빨리 하기 때문에 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문제들 같은 것을 컴퓨터에서 잘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줘야 돼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컴퓨팅 사고를 라고 하는 개념을 만드신 분이 계세요. 자넷 윙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컴퓨팅 사고, 계산 사고라고 하는 것은 계산 사고, 컴퓨팅 사고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에 어떤 새로운 하나의 그 필수적인 항목이다. 라는 거죠. 뭐랑 비슷한 거냐면 우리가 수학을 배우고 글쓰기를 배우는 것처럼 컴퓨팅 사고도 마찬가지로 어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기본적인 역량, 소양이다라고 하는 거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컴퓨팅 사고의 어떤 중요한 개념들 다시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팅 사고는 4가지의 중요한 개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개념은 바로 문제를 분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분해,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로는 decomposition이다라고 합니다. 앞에 여기 있는 것처럼 그 D가 붙었으니까 뭔가를 떼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문제가 너무 크면 어때요? 이 문제를 조금 더 작은 문제로, 가장 작은 문제로까지 쪼개가지고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잡한 문제를 좀 더 작고 처리가 가능한 단위까지 작은 문제로 분해해가는 과정을 여기 있는 것처럼 분해라고 합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 문제를 이렇게 2개의 작은 문제로 쪼갰고요. 다시 이 작은 문제로 이렇게 쪼갰습니다. 이렇게 맨 마지막에 쪼개진 이 작업들은 어떤 걸까요? 실질적으로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의 작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게 문제를 쪼개다 보면 어떤 공통적인 특징들 같은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이제 유사성이죠. 그렇죠? 유사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는 과정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이러한 유사성을 뭐라 하냐면 패턴이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 옷 보면 뭐 줄무늬 뭐였죠? 줄무늬 패턴도 있고요. 여러 가지 뭐 그 원 같은 그 원으로 되어 있는 어떤 패턴들도 있을 것 같아요. 체크무늬라고 하죠. 이런 패턴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컴퓨팅 사고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왜 이런 패턴을 찾을까요? 이 패턴을 찾게 되면 이 패턴을 통해서 유사한 패턴들이 있으면 이 유사한 패턴들은 어때요? 자, 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는 예가 들어가 있네요. 여기 있는 것처럼 사각형하고 원을 이제 패턴으로 찾았어요. 이거 보니까 사각형 있네. 그렇죠? 사각형 있고 원 있네. 그러면 어때요? 각각의 원 또는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각각 유사점들을 찾으면 원의 넓이를 구하거나 어때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그 방법들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사한 패턴을 찾으면 유사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접근에 조금 더 용이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분해하고 패턴 인식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2개의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컴퓨팅 사고의 개념은 바로 추상화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문제를 컴퓨터한테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실제 문제 해결에 필요한 부분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되지 뭐 나머지 그 세부적인 사항들 같은 것은 무시하거나 제거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보통 이제 추상화라고 합니다. 추상화라고 하고요. 이게 추상화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일반화돼 버려요. 그렇죠? 일반화된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어때요? 비슷한 것들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패턴들을 찾아서 이렇게 추상화해 버리면 어떻게 해요? 좀 더 많은 특정한 문제가 아니라
특정한 문제들을 일반화되어진 형태의 문제로 변환하기 때문에, 변환해버리기 때문에 더 많은 어떤 해결 방법들을, 효과적인 해결 방법들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는 컴퓨팅 사고의 4가지 단계, 마지막 단계, 마지막 개념은 바로 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과정인데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단계적인 절차 해결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컴퓨팅 사고의 어떤 4가지 단계, 4가지 개념들을 익혔는데요. 그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간단한 문제를 실제 컴퓨팅 사고의 중요한 4가지 개념을 적용해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적용해 볼게요.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1에서 200까지 모든 수의 합을 구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1에서 200까지 합을 구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방법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가장 쉬운 방법은 뭘까요?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여기 있는 것처럼 1에다가 2를 더해요. 그렇죠? 자, 1에다가 2를 더하고요. 그러면 이제 값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이 값을 그 다음 값하고 더해요. 그래서 더하고요. 그럼 새로운 어떤 합이 구해지겠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래서 아마도 200까지의 값이 구해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사실은 이 방법보다 좀 더 나은 방법은 없을까요? 자, 1에서 200까지 모든 수의 합을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방법보다 조금 나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보니까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패턴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보니까 1에서 200까지 합을 구한다라고 하면 문제를 좀 쪼개보자고요. 그러면 1에서 200까지 합을 이렇게 생각해 보죠. 1에서 1하고 200을 더하는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쌍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다시 2에서 2하고 2에서가 아니라 2하고 어떤 거예요? 199까지의 두 개의 값을 더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두 수의 합으로 만들어지는 쌍들이 쭉 있을 수 있겠죠. 몇 개의 쌍이 만들어질까요? 아마도 여기 있는 것처럼 100개의 쌍이 만들어질 겁니다. 100개의 더하기 연산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끝수잖아요. 1, 2, 3, 점점점에서 200까지 합을 구하는 거니까요. 여기 있는 것처럼 끝수 2개의 합을 구해서 하나의 쌍을 만들고 그 다음 2하고 어떤 거죠? 199 더해가지고 새로운 쌍을 만들고 자 이렇게 해서 몇 개의 쌍을 구하냐면 100개의 쌍을 구하면 그 다음에 이걸 합을 구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근데 이거는 굳이 합을 합을 어때요? 합을 구하는 게 아니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셨던 것들이 사실은 문제를 분해하고 패턴을 찾는 과정입니다. 좀 더 쉽게,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패턴 인식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좀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패턴이 있잖아요. 그렇죠? 맨 끝에 있는 2개의 값들을 하나씩 찾아가지고 대칭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대칭으로 해서 2개의 수를 더하는 쌍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이런 패턴들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다음에는 어때요? 보니까 1에서 200까지에 더하는 것은 보니까 어떤 거예요? 좀 더 일반화시키면 그렇죠? 여기 있는 것처럼 1하고 200의 합을 구하는 것을 몇 개 하면 되겠죠? 100번 하면 되죠. 100개의 쌍이 만들어지니까 이렇게 추상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내가 1에서 만약에 1000까지 합을 구한다. 1에서 1000까지 합을 구한다. 그러면 어떤 거예요? 여기 200 대신에 이렇게 1000으로 일반화 시킬 수 있는 거예요.
1000으로 바꾸면 되고요. 근데 여기도 어떻게 해요? 200 대신에 1000을 하면 1에서 1000까지의 합이 구해지는 겁니다. 이게 뭐죠? 또 규칙을 찾은 거예요. 규칙, 일반화된 규칙을 찾았고요. 자, 이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추상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추상화 과정이요. 자, 이렇게 추상화를 하게 되면 얘한테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이제 컴퓨터한테 일을 시켜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컴퓨터는 한꺼번에 이것을 다 한꺼번에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절차를 정해줘야 됩니다. 절차. 그래서 첫 번째 절차는 뭐예요? 첫 번째 단계는 여기 나왔죠. 200하고 2를 더하는 겁니다. 그렇죠? 201을 구해줬고요. 그 다음에는 현재 만들어진 쌍의 개수가, 그렇죠? 페어의 개수가 몇 개인가를 계산하는 거죠. 두 번째 단계. 세 번째는 뭐예요? 스텝 1, 스텝 2에서 만들어졌던 이 단계의 각각의 값을 곱하면 돼요. 그러면 1에서 200까지의 모든 수의 값은 여기 있는 것처럼 2100이다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뭐예요?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내가 1에서 200뿐만 아니라 1에서 1000까지 합도 구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나 있는 이 해당되는 200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뭘로만 바꾸면 되겠어요? 내가 더하고자 하는 값의 마지막 범위까지의 값으로 대체하면 좀 더 일반화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컴퓨팅 사고가 적용되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컴퓨팅 사고를 정확하게 배우지 못했지만 실제 일부의 개념들을 실제 어떻게 하고 있다?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실제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좀 더 말씀드리면 바로 전에 얘기했던 거죠. 1에서 1000까지 모든 수의 합을 구한다라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규칙들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단계 1이죠. 단계 2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거 단계 2네요. 그렇죠? 이 단계 2를 구하고 그 다음에 곱하는 거. 단계 3 이렇게 해가지고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문제 해결 과정에서 이런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절차잖아요. 절차 또는 단계라고 하는데요. 이 단계들을 이렇게 우리가 찾아내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알고리즘 설계 과정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컴퓨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컴퓨팅 사고 방법에 대한 것들을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사례까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